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도 이제 유상증자가 진행될 때 이제 관련 입장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이때 당시에 공유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현재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변수 로 인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변수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투자하던 사람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투자 관점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면은 계속해서 회사를 믿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올려드렸던 게 지난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제 댓글들 반응을 좀 보면은 좀 안 좋은 반응들이 많이 달렸어요. 자, 어떻게 달렸냐면은 뭐 요번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사실 뭐 이제 기회는 무슨 기회냐, 벌써 세 번째다, 이미 기회는 많이 줬는데 계속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냐라는 분이고, 또 이분 그럴듯하게 회사 편 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요번에 이제 마이너스 28% 이제 쭉 빠지면서 흘러내리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보고 있는 이 헬릭 스미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 투자 판단에 대해서 한번 좀 공유를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이번 마이너스 28%에 대한 요인은 이제 이번 공시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권신고서 공시인데, 자,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위협적인 부분인가 좀 같이 보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핵심 투자 위험이에요. 실제로 이번에 헬릭 스미스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죠. 이제 투자를 해도 좋은지 아니면은 지금 말아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라는 건데, 일단 이제 이 가장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세 문장이 일단 투자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유상증자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당사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실제로 유상증자가 진행이 안 되면은 채권에 대해서 원리금 반환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보유한 현금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재무적인 부분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상증자가 안 됨에 따라서 관리 종목이 지정된다면은 뭐 시장에 대한 신뢰도 및 평판이 악화돼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종목이 지정되면은 뭐 자금 조달도 어렵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관련법에 의해서 이제 현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준에 미달해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일단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보고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서 주가의 부정적인 영향, 이미지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안 좋은 이미지, 신뢰도, 평판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이미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신뢰도와 평판에는 이미 이제 깎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래 됐건 저래 됐건 어찌됐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못했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 유상증자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되냐로 이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유상증자 자금이 모이지 않았을 경우 이제 회사는 크게 최악의 상황으로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주가가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진 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 즉 이제 유상증자 실패 쪽에 많은 시각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유상증자를 두고 이제 투자를 해도 된다
긍정적인 투자자 쪽과 그렇지 않다. 이제 부정적인 투자자 쪽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뭘로 보냐면은, 이제 이 아래에 대한 이제 투자 위험, 이제 현재 헬릭 스미스가 갖고 있는 이제 변수들이 있죠. 변수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냥 다짜고짜 생각해서 그냥 요번에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변수들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걸 투자를 해도 좋겠다, 안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및 기업 가치 악화에 대한 위험. 그래서 읽어보면은 경기 주체는 당사의 수익성과 신약 개발의 일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지금 헬릭 스미스가 하는 거는 당뇨병 치료제예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여러 임상들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1순위를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이 조금 미뤄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 이런 변수를 일단 감안하고 보겠다 하면은 이제 긍정적인 투자자가 되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부정적인 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실패의 위험,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헬릭 스미스가 하고 있는 임상에 대해서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헬릭 스미스를 관심 갖는 분들은 이걸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경쟁자 진입 위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한마디로 이제 경쟁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은 업황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일단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숙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수요 한계의 위험,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은, 당뇨병이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됐을 경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말은 즉, 당뇨병이 현재 고질병인데 이게 완치가 되는 병으로 나뉘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했던 것들이 싹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MP3라던가 CD 플레이어 제품들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에 MP3 기능이 탑재되면서 뭐 CD 플레이어나 이런 제품들이 싹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가 고질병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투자 판단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다, 부정적인 이건 언젠가 완치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변수를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이것도 크게 뭐 신경 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넘어가기로 하고,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위협,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뭐 다른 기업에서 이거 우리 기술 아니냐 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 보톡스 때처럼 이제 뭐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소송하면서 싸운 것처럼 다른 기업의 이제 그런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신약 연구개발 방향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한 전략 수립 실패에 따른 위험,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 사업 계획이 또는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수입하지 못했을 경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일단 연구개발 실패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로 봤을 때 지난번 임상에 대한 실패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실패가 나왔을 경우 또 한 번 더 이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운용자금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런 운용자금을 이제 그 리스크가 큰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품목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 실제로 임상이 진행이 돼서 3상이 완료가 됐는데 이게 상품 판매가 안 됐을 때에 대한 문제죠. 이것도 이제 넘어가고, 매출 편중 및 수익성 악화에 이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이 거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신약개발 회사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을 보면은 이렇게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리스크를 둘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넘기도록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요번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헬릭스 미스가 그 투자 자산에 들어갔던 것들이 지금 크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손실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헬릭스 미스가 운용이 되지 못할 정도로 자금적인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고비를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유상증자가 진행이 안 됐을 때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건강식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쭉 보면은 이 건강기능식품도 지금 크게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결국에는 유상증자가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지금 강조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종목 및 지정 상장 폐지 가능성, 요거는 이제 유상증자 안 됐을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변수들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유상증자가 되냐 안 되냐, 근데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은 분들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계속해서 28%까지 떨어진 게 이 부분인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결국에 이제 일단 사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들어가실 분들은 요번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다만 이걸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기존에 유상증자를 했던 게 이런 좀 연구개발 쪽이라던가 계속해서 사업에 대해서 노력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회사에서는 막말로 이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까먹은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데서 까먹은 거를 지금 현재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대신 메꿔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괘씸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안 좋게 이제 상황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28%에 대한 떨어진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번 유상증자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이제 헬릭스 밀스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상증자가 100% 참여가 된다면은 쉽게 말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임상이 잘 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연구 개발하는 것들이 잘 풀렸을 때 가정하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 됐을 때는 이제 뭐 최악의 상황까지 상장 폐지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유상증자를 보면은 실권주 및 일반 공모거든요. 자, 이 실권주 및 일반 공모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주주들에게 먼저 청약할 권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확정 예정일이 12월 7일이고 이제 종료일이 12월 11일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얼마만큼 청약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다른 기업 예를 들어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등의 청약 결과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다운 거를 좀 보면은 정다운 같은 경우도 지금 주주 배정 및 유상증자죠. 그래서 주주들에게 먼저 일단 배정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청약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다운 같은 경우는 청약률이 111%인데 헬릭 스미스도 이렇게 청약률이 100%가 넘어간다면은 일단 고비를 한번 넘긴 걸로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헬릭 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청약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청약률이 어떻게 되냐, 일단 100%가 넘으면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넘으면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거는 사실 그 사업을 좋게 보더라도 일단 그 기업에 대한 그 생사가 달린 문제가 다른 쪽에서 터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은 만약에 청약률이 100%가 되지 않았을 시에는 이제 그 일반 공모로 넘어가게 되는데, 물론 거기서 찰 거라고 찰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 공모로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주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해서 지금 시장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론은 유상증자가 된다면은 뭐 이제 현재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유상증자 청약률이 낮다면은 뭐 대략 70% 80%대라면은 일반 공모로 넘어가면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보다도 더 떨어진다면은 사실 그거는 투자하기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좋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정다운 같은 경우 보면은 유상증자가 청약이 됐는데, 이 유상증자가 됐을 때가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이 유상증자가 되면 이제 그 확정가 발행가액 나오고 개파락 떨어지고 나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유상증자 발행가액 단가가 1,800원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뭐 일단 이 가격대가 다시 한 번 더 그 눌림자리가 될 수 있는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헬릭 스미스 확정가액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뭐 사실 뭐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이미 좀 멀리 와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청약률이 얼마가 진행이 되는지 보고 헬릭 스미스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다시 한 번 더 청약률이 나오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뭐 좀 안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